안녕하세요. 한결국어 강사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강일고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4단원 의문의 변동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모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일고 외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의문의 변동을 정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들이 많고 내용의 정도의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교재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였어요. 우리 구별이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른 말로 변별한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해주는 학교들 있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 의문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분절음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자음, 모음 이외에도 나눌 수 없는 장음, 단음 이렇게 비분절음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학교별로 따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자음, 모음이 있는데 우리 자음, 모음 간혹 가다가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음 어떤 것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어떤 것들? 아에, 이오, 우 이런 것들이다. 한번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음, 모음 어떻게 의문이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이라는 게 있고요. 약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랑 양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네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여기 종성에 있는 이응 그리고 기역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음들을 통해서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의문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을 배웠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 요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개수에 따라서 의문의 변동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요. 요 양 같은 경우는 의문이 몇 개일까요? 2개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3개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양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본 친구들이 3개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선생님 왜 초성 이응은 의문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중세 국어 때부터 돌아가서 봐야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초성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는 걸 다른 말로 음가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성 이응은 실제로 없는 소리라고 보고 여기에 있는 요 야 그리고 이응 요것만 세서 2개라고 봐주는 거예요. 뭐 이중모음의 의문 개수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학교 문법 기준으로 1개라고 정리하고 의문을 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 그리고 여기 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얘의 의문의 개수도 2개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수를 확인하면서 의문의 변동을 우리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의문의 변동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인데요. 교체를 보면 어떤 거냐면 교체는 의문 A가 있는데 얘가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원래는 몇 개? 의문이 원래 1개. 근데 이 의문 1개가 1개로 변하는 거겠죠. 그러면 축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의문 A가 있고 의문 B가 있어요. 근데 이 2개의 성질이 합쳐져서 의문 C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 의문 1개가 있고 1개가 있어. 총 2개인데 이 의문이 1개로 줄어든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탈락이라는 거는 의문 A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의문이 1개였는데 이거는 의문이 0개로 바뀌겠죠. 그리고 첨가라는 건 의문이 없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의문이 1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의문이 0개였는데 의문이 1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의문 교체에서는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빵개다, 연개다. 근데 축약의 경우는 하나가 줄어든다. 그리고 탈락의 경우는 하나가 줄어든다. 그리고 첨가의 경우는 하나가 추가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문의 변동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의 변동 교체 부분 볼 텐데요. 교체는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어떤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된소리 내기, 구개음화 이렇게 5가지였죠. 그 5가지의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리해 볼 텐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음절의 끝소리는 어떤 걸 얘기하죠? 맞아요. 종성을 얘기해요. 우리 이 종성의 규칙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종성에 올 수 있는 7가지 발음이 어떤 자음이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에요.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하면서 한번 공부했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음절의 끝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온다. 이 얘기예요. 이걸 어렵게 이거 이외에 자음이 오면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됐냐면 자, 이 부분을 봐볼게요. 우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다들 자기 소리로 그대로 바뀌지만 그 외의 자음의 경우는 대부분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외의 자음일 때는 다 이 3개 중 하나로 바뀌더라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받침에는 발음할 때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 7개만 온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기역, 디귿, 비음만 온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예사소리, 평음, 파열음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평파열음화라고 정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보는 학교들은 이 부분 주의하면서 한번 명칭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박 같은 경우는 쌍기역이 오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기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박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이거 정리하는 거 다들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정리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요? 맞아요. 여기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는이 되겠죠. 우리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외에도 여기 상태에서 한 번 더 비음화가 일어나서 있는이라고 바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 비음화 할 때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될 땐 여기까지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 같은 경우는 피읍이니까 어떻게 바뀌죠? 비읍으로 해서 앞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홑받침 그리고 쌍받침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홑받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런 걸 홑받침이라고 해요. 그러면 쌍받침이라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요. 똑같이 생긴 애가 2개 붙은 애들 있잖아요. 쌍기역, 뭐 쌍디귿 요런 애들을 쌍받침이라고 해요. 그럼 받침에 홑받침, 쌍받침 말고 어떤 애들이 있냐면 추가로 어떤 애가 있냐면 겹받침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 겹받침이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요. 서로 다른 자음이 모여서 받침을 이루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역, 시옷, 뭐 비읍, 시옷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 얘네는 우리 자음 체계표 기준으로 여기 자음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본 자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기본 자음에 해당하는 애들만 받침에 적용되는 발음 규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겹받침은 나중에 우리 자음근 단순화에 통해서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다 라고 정리해 줄 건데요. 이거는 이거 배우는 시간에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홑받침, 쌍받침만 적용된다. 요거 하나 정리해 주고 갈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예시에서 옷이, 옷안 이 2가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옷이는 어떻게 발음되죠? 우리 배운 대로라면은 이게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옷, 이 뭐 요런 식으로 정리돼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혼자 쓰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왔을 때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요렇게 발음해주면 우리는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발음돼야 되냐면 오시라고 발음돼야 돼요. 여기 있는 시옷이 뒤에 있는 이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아까 이응은 자리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이 이응의 자리로 들어가서 오시라고 발음해줘요.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음이라고 해요. 자, 음운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이응은 소리 안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럼 오시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근데 똑같이 세 개인데 이 음운을 써줄 때 여기 음운에 이렇게 변화된 음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음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소리만 옮기는 걸 연음이라고 해요. 우리 연음 같은 경우는 앞말이 자음이 올 때 뒤에 형식 형태소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뒤에 말에 그대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음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같이 주의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오시 같은 경우는 이가 조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예요. 우리 지금 형식 형태소 개념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식 형태소는 어떤 거였죠? 문법적인 뜻을 가진 거예요. 실질 형태소처럼 뜻을 가진 애들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애들로 조사, 접사, 어미 세 가지가 있다 외워주라고 했었죠? 요 세 가지 같이 정리해주고 이 오시 같은 경우는 조사기 때문에 옷이 예쁘다 할 때 이 시옷이 이의 뒤로 그대로 넘어가서 옷이라고 발음되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옷 안 같은 경우는 이 안은 뭐뭐 안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있는 옷이랑 다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돼? 먼저 옷,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옷, 안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연음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애한테 오단 연음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단에 쓰인 음운의 변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시험에서 나온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쓰인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연음은 음운 변동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예시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그럼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홀로 쓰일 때 바뀐다. 그리고 뒤에 자음이 있을 때 바뀐다. 그리고 뒤에 실질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대표 소리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된다. 이런 세 가지 환경이 있는 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음화에 대해서 설명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라고 했을 때 문법 변동에서 뭐뭐화는 될 화자예요. 그래서 비음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된다는 걸 텐데요. 지금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의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음이 아닌 이 세 개가 비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얘네는 뭐였냐면 자음 체계표에서 파열음이라고 우리 배웠었을 거예요. 그러면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을 만나서 얘네가 뭘로 변했더라? 비음처럼 변했다라는 게 비음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열음은 우리 전에 뭐였었냐면 조음 방법이었었어요. 이 조음 방법이고 입술 소리, 뭐 잇몸 소리 이런 애들은 조음 위치였는데 각각의 조음 위치들이 같은 조음 방법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이 비음 동화를 우리 다른 말로 어떻게도 얘기했냐면 조음 방법 동화다라는 얘기도 설명해서 학교별로
해준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주고요. 좋은 방법만 바뀌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는 그대로 고정돼야 돼요.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디귿은 니은으로, 그리고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어요. 발음할 때. 그렇게 돼서 예시 한번 봐보면요. 여기 국물 닿는 반물이 있는데 요 기역은 뭘로 바뀐다? 니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닿는 디귿 어떻게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그래서 닿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물 어떻게 바뀐다? 비읍, 미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미음, 밤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럼 아까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했던 있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정리하기로 했었죠? 요 쌍시옷이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인는이 됐죠. 그럼 이렇게 인는이 된 상태에서 여기 디귿이랑 니은이 만났네.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인는. 이렇게 비음화까지 쓰였다. 그래서 여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쓰였고 그리고 비음화가 쓰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음화인데요. 아까 화가 될 화자라고 했죠. 그럼 이 유음도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이 되는 건데요. 여기 유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어에서 어떤 애냐면 리을,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리을은 얘가 좀 특이해요. 리을은 니은 말고는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유음화라고 해줘요. 그럼 한번 봐볼 텐데 비음, 니은이 앞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데요. 니은이랑 리을 이렇게 있을 때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아니면 얘 말고 여기 앞에 리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니은이 왔을 때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실라라고 했을 때 요 니은이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된다? 실라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요 니은이 뭐가 된다? 칼날이 된다. 발음할 때. 그리고 여기 이 니은은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물라가 되고 요 니은은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리을로 돼서 물랄리 이렇게 발음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유음화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순행동화냐 역행동화냐 이런 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순행동화, 역행동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순행동화는 말뜻 그대로 순서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 거에서 뒤로. 그럼 이 리을의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순서대로 칼날 이렇게 되는 게 순행동화고요. 그 다음에 역행동화는 말 그대로 역으로 행한다 해서 뒤에서 앞으로 영향이 왔네. 역행동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물난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왔고 뒤에서도 왔네요. 그럼 얘는 역행동화도 쓰였고 순행동화도 쓰였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행동화, 역행동화가 유음화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냐?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이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비음동화도 썼는데요. 비음화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앞에 있는 애들이 닿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디귿이 여기에 있는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는 다 역행동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음화,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웠는데 그러면 홈런, 생산량 이런 단어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리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니은만 좋아한다며 이런 얘기 했었고 니은, 리을 되는 거 리을로 바뀌어서 생산량, 생산량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산량 낯설죠? 이런 발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 새로운 개념이 추가돼요. 이게 예외 조항인데요. 우리 리을의 비음화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리을의 비음화는 말 그대로
리을이 비음처럼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리을이 니은이 된다 요 얘기겠죠? 자,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 그러면 이때 리을이 오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요건데요. 이렇게 단순하면 너무 쉬운데 자, 앞에 지금 홈런처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니은이 리을을 만날 때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이 아니라 니은을 제외하고 여기 리을을 제외하니까 이 리을도 제외한 자음 뒤에 리을을 만날 때 요 경우예요. 이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라고 했을 때 니은일 경우와 니은이 아닐 때의 경우 두 가지를 우리는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리을 둘 다 아닐 때 요 경우죠. 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리을이 비음된다 했으니까 얘를 니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홈, 넌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 깔끔해요. 근데 생산량 같이 이 1번의 경우 요걸 주의해야 되는데 니은이랑 리을이 올 때 요 경우는 이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1번 경우를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형식이죠. 뭐였죠 우리? 유음하. 유음하도 우리 니은 더하기 리을이었잖아요. 우리 유음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음하는 뭐였죠? 니은이랑 리을이 이렇게 올 때 얘가 리을이 되더라. 아니면 리을이랑 리을이 올 때 얘가 리을이 되더라. 니은이 올 때 이 경우였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음하의 이 조건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떤 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데 어떤 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어떨 때 바뀌냐면 한자어일 경우 바뀌어요. 한자어가 이음절일 때 한자어 이음절과 한자어 이름절이 연결될 때 우리는 리을의 비음하가 적용돼요. 지금 보면 생산 끊고 량이죠. 그래서 이음절 한자어, 이름절 한자어 이렇게 연결될 때는 리을의 비음하가 쓰이더라. 그러면 유음하의 이 니은 리을의 경우는 어떨 때 쓰이냐? 실라 이렇게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이게 한 단어에 포함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음하가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리을의 비음하가 있는데 얘는 유음하랑 환경이 같은 경우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100%는 아니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선에서는 한자어 이음절과 한자어 이름절의 결합에서 쓰이더라.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된소리내기인데요. 우리 된소리를 우리가 한자로 경음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까 될 화자 경음이 된다. 혹은 한국어로 된소리되기 이렇게 정리해주는데 된소리되기는 쉽게 말해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각각 대응해가지고 각각의 예사소리가 각각의 된소리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 예사소리, 된소리 이렇게 딱 5개 세트 존재하죠. 요거 기억해주면 되는데 된소리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4가지인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가지를 잘 정리한 다음에 수능을 대비해서 몇 가지의 경우를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쓰이는 경우예요. 요 뒤에 뭐가 쓰이냐? 이 뒤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쓰이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네가 된소리로 바뀐다 요거예요. 봐볼까요? 국밥, 기역, 비읍, 디귿, 기역 중에 하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 국, 밥 요렇게 바뀐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에요. 우리 용언, 어간 용언이라는 게 우리 어떤 거였죠? 품사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사랑 형용사 이거를 우리 용언이라고 했었죠? 지금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 이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동사, 형용사는 활용을 하는 애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를 형태소로 쪼갰을 때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 거로 나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에 예쁘다가 있으면 이 예쁘다는 예쁜 그리고 예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예쁘는 바뀌지 않는 어간이에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다, 니은, 요 지는 바뀌는 어미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애를 우리 어간이라고 하고요. 활용할 때 바뀌는 애를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어간, 어미도 우리 문법에서 개념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어간이라는 건 동사, 형용사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앞에 쓰이면서 바뀌지 않는 부분. 그 받침이 니은, 니은일 때예요. 이 뒤에 뭐가 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칠판 보면 이상함을 하나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요 비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때 외울 땐 용언어간 니은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쓰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비읍으로 쓰이는 어미가 없어서예요. 왜? 이 어간 뒤에는 뭐가 쓰여? 어미가 쓰여. 그럼 요걸로 시작하는 어미를 이거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고를 보면은요. 여기 용언 어간 안고, 안따, 안찌죠. 그러면 요 용언 어간 니은 뒤에 어미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 안, 꼬 요렇게 경음화가 되겠죠. 그 다음 한자어 리을 뒤의 경우인데요. 요 리을 뒤 같은 경우는 얘를 좀 특별하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디귿, 시옷, 지읒 얘만 이제까지 형태랑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요 한자어 리을 뒤에 디귿이 올 때 어떻게 된다? 갈등 이렇게 된 소리가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한자어의 경우는 100%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볼 때는 다른 보기 위주로 먼저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지 않으시려고 갈등 뒤에 한자어라고 따로 표시 한자어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얘가 한자어인 거 구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리을 뒤인데 이렇게 적혔다는 건 어떻게 적혔다는 거냐면 을이라고 적히거나 리을이라고 적히는 경우예요. 활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가다에 리을이 붙어서 리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띄어쓰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요 뒤에 오는 아까랑 똑같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의 경우에 얘는 된 소리가 된다. 어떻게? 갈, 꽃. 근데 여기서 갈, 꽃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데 이 시옷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 한 번 더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돼? 갈, 꽃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된 소리 되기가 적용된 거고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거죠. 요 순서는 뭐 크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강일고에서 배웠던 게 어떤 게 하나 추가로 있었냐면 이 갈꽃 같은 경우는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띄어쓰기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끊어서 읽었을 때 나 지금 갈 곳이 있어 라고 쭉 붙여 말하면 갈 곳 된 소리가 맞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굳이 의도적으로 끊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나 어디 갈 곳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끊어 읽을 경우에는 된 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추가로 배웠을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이게 된 소리 대기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하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문의 변동 교체 마지막 구개음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될 화자니까 이게 구개음이 아닌 애가 구개음처럼 해준다. 요걸 뜻하겠죠? 그러면 자 봐볼게요. 구개음은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누구를 만나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중요합니다.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얘가 구개음, 치읓, 치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개음을 다른 말로 경구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구개음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센 입천장 소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센 입천장 소리. 그러면 요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요 두 번째 줄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중모음 중에서 반모음 이로 결합하는 이중모음이 들어간다는 건데 6가지 우리 외워줘야 된다고 했었죠. 야, 여, 요, 유, 예, 예. 이거를 외우는 팁 그때 전에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단모음 사각도 그려야 되죠. 어떤 거?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잘 외워요. 근데 저 반모음 이를 잘 못 외우는데 여기 이 모양 가운데 우리 도형 하나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욕이 되는 모양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중모음 이를 각각 붙여보세요. 이에다가 얘를 제외한 다음에 이 이중모음 이에 애를 빠르게 발음하면 이에, 예. 그리고 빠르게 발음하면 이에, 예, 이어, 여, 이, 아, 야, 이오, 요, 이유, 유. 이렇게 6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 6가지가 올 때 근데 특히 그때 어떨 때?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형식 형태소 3가지 뭐였죠? 조사, 어미, 접사. 요 3가지가 왔을 때 우리는 뭘로 바뀐다?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바로 예문 적용해서 봐볼게요. 해돋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 앞말의 끝소리 디귿이네요. 근데 이가 왔어. 이거 따로 뜻이 없잖아.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예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더라? 지읒, 치읒이 바뀌어요. 근데 얘가 지읒으로 바뀌는데 이 이는 비어있는 자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해돋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붙이다의 이다. 이 이다 서술격 조사죠. 형식 형태소예요. 그럼 이 티읕이 어떻게 바뀌어요? 치읒으로 돼요. 그래서 얘도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다.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구개음화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구개음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뒤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합성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합성어는 우리 뭐죠? 어근 더하기 어근이죠.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는 거는 실질 형태소끼리의 결합이에요. 그럼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요 조건 우리 특히 기억하면서 구개음화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렇게 오늘 음운의 변동 한번 교체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문법 정리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문법의 용어를 정리하고 그거에 따른 개념을 정확한 단어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할 때 또 중요한 건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같이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그 예시를 통해서 이 용어랑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자기의 노트를 만들어서 내면화시키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좀 됐다 싶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예외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를 정리하는 게 1단계였다면 그게 확실히 정리가 된 친구들이 리을의 비음화를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순서로 문법을 정리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팁 하나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봐볼 건데 교체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 정리했고 앞으로 축약, 탈락, 첨가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내용 전체 정리 나갔고 강일고 역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대비 중인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학원을 방문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한다면 이 부분 추가 클리닉으로 수업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